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된 민주통합당 박수현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충남 공주 출신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공주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왔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정을 함께 논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발언 기회를 조정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청운의 꿈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청운의 꿈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정말 국회의원이 괜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1970년대로 다시 돌아간 이 안보 논쟁, 이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꿈을 우리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실장님, 오늘이 혹시 우리 국토와 관련돼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인데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 독도의 날. 예, 실장님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 통한의 그런 역사를 간직한 피의 땅이고 국민의 땅이고 역사의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지금 제가 그 NLL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지적에 대해서 독도 문제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8년에 일본이 새 중학교 학습 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를 했고, 당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7월 15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게도 일본 외무성이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는 낡은 과제인 독도나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더 기다려달라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포기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공개하시겠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들도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기록물 공개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지정 기록물에 대해 중요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행동은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 같은 법을 모르고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또 이 법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실정법을 국회의원이 무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모태가 된 그 예문 춘추관법, 이거 2005년에 정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문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망각을 넘어서 침해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LL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짜와 진실의 사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은 각자 진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가 하는 것은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정말 자기가 보는 진짜를 넘어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LL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셔서 딱 그 부분만 띄어서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도 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제51차 상임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하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에게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와라. NLL 문제 얘기지요. NLL 그거 건드리지 말고 와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마라. 북한에 살아라.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LL도 못 들어줍니다.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비밀 회담 녹취록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정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발언록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토 수호에 대한 그런 의지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독도의 날을 본 의원이 강조했습니다. 2006년 4월 25일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에 관해서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 역사가 뚜렷이 새겨진 역사의 땅입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영토 수호 의지를 밝힌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기 위해서 밤잠을 못 주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신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고심하고 밤잠 못 자는 것이 대통령이 가진 책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대통령의 천근 같은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독하지 말고 정쟁하지 말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또 그렇게 또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이런 논란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실장 또 대통령 비서실 그렇게 되어주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네,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깊이 새기겠고요. 한 가지 정정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께서 2008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해서 독도 영토를 우리가 양보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린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언론에서 그때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그 서초동 삼성 그 본사 앞에 그 서해안의 그 호베이 스피리토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보상 그리고 그 동안에 5년 동안에 자살을 한 4분의 그 열사들이 위령제에 다녀왔습니다. 실장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과 더불어 벌어졌던 호베이 스피리토 이 사고가 임기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5년도 여수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때보다 무려 32배 규모의 그 대형 사고가 국토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태안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4명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살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안에 갔더니 한 주민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지옥이다. 이제 국회 서해안 유류특위에서 역사상 최초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노인식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네. 이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아무것도 진척이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유류피해 사고, 대통령님 임기 끝나기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대통령께서 직접 담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태안의 만리포에 가면 만리포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 노래비 옆에 이명박 대통령님의 송덕비가 공덕비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제가 대통령 실장에게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전하겠다고 저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영우 수석님 이야기입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 기록을 봤다라고 그 뉴스 자막에 나오던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발언을 한 것이 맞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녹취록이든 대화록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뉘앙스는 바로 국민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처신과 발언은 천근같이 신중해야 된다.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의원님들께서 물으시겠지만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폐기나 은폐, 누락이 없어야 하고 가급적 많은 기록물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폐기를 지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폐기를 지시하는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하는 곳을 녹화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도 CCTV를 피해서 하는 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 녹화가 되는 그곳에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녹화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청와대의 자료는 공개해야 할 자료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자료로 분리하게 돼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해야 될 자료 중에 공개하지 않아야 될 자료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제목을 목록을 가리고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문재인 후보의 인식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임일까지 2달여 대통령은 더 분주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어떤 준비보다는 역사를 위한 준비였다. 기록물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가급적 남김없이 이관하라는 당부였다. 불꽃 같았던 그 5년의 역사 속에 남는 건 결국 기록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토록 기록물에 집착했다. 성공과 좌절의 5년 기록이 역사적 평가의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다음 정부들에 의해 잘 활용되기를 바랐다. 문재인 후보가 쓴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운명처럼 책 제목처럼 문재인 후보는 운명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이런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충남 공주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난 두 번의 그 민주정부에서 NLL에서 서해교전과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남북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 번의 민주정부에서는 이 북측의 배를 우리 온 몸을 던져서 북쪽으로 밀어내고 격퇴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두 번의 민주정부가 NLL을 소위 군사 분계선, 우리 영토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확실하게 이곳에서 북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은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를 제대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대북 철학, 안보관 이런 것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하는 것을 여실히 저는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해교전,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두 번의 민주정부에서는 바로 일주일 이내에 북한으로부터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라고 하는 유감표명과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진 것은 6.25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에 포탄이 직접 떨어진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 그 안보 무능을 보여놓고도 단 한마디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안보의 무능한 정권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벌어진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 결렬됐습니다. 왜 결렬됐습니까? 북한이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NLL의 남측으로 구역을 정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제시한 것은 NLL을 기점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주장했기 때문에, 고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NLL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 회담이 결렬될 것입니다. 이만큼 NLL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명백한 사실을 놓고 국민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통령실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지금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해안 유류 피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1000여 명의 서해안 유류 피해 주민들이 삼성 사옥 앞에 올라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민들의 요구서를 삼성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삼성 사옥에 갔는데, 경찰이 통과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의 경비가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해안 유류피해 총연합회 국응복 회장이 지금 할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갈등 과제의 중재자시죠? 네. 자, 대통령 임기 시작된 이 서해안 유류피해 문제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도록 이렇게 4명이 자살을 하고 할복을 하는 이 지경에 있는데, 우리 특임 장관실에서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아까 대통령실장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문제는 실무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건 회장이 직접 담판을 해서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장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실장께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임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대통령실장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특임 장관실에서 그동안에 관리한 두물머리 문제 잘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천주교계의 그 중재로 지난 8월 14일 날 그 협의가 돼서 민관 합동 기구가 만들어졌지요. 네, 장관님, 지금 이게 잘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4대 4로 구성된 그 회의에 경기도 실장과 그다음에 양평군 부군수가 참석한 문제를 들어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농민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이 두 분이 퇴장을 했고, 그 뒤에 농민 측에서 우리가 잘못 확인했다라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이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공무원이 이런 자세로 그런 갈등을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확실하게 기왕에 그 두물머리 문제를 관리해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네, 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요.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장이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관계자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장에서 무슨 조정을 한다거나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지사라든가 또는 저희 담당 국장을 통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그 소통, 중재 이런 것이 이제 특임 장관실의 역할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장관님 가장 국민과 불통이 된 것이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4대강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4대강에 관한 동영상 한번 잠깐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타이머 좀 조금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상 징후가 발견돼 보의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낙동강 가장 상류에 건설된 상주보. 물살이 센 수문 아래의 수중 구조물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로지르는 균열이 발견됩니다. 이런 균열이 보와 평행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본체와 물바지공, 바닥 보호공으로 구성되는데 본체를 보호하는 물바지공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연결부에 밀폐제가 사라지고 스티로폼도 노출돼 있습니다. 나무 거푸집으로 보이는 이물질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물바지공과 붙어 있어야 할 바닥 보호공은 보이지 않고 대신 콘크리트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제자리를 벗어나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발견됩니다. 물바지공 끝 부분에 줄자를 넣어보니 3.6m 이상, 물바지공 두께인 3m를 훨씬 넘어서 강 바닥까지 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닥 세굴로 물바지공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이 때문에 보 본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자에겐 제 인터뷰니까 여기서 안전점검- 끊겠습니다. 예. 자, 장관님 지금 보셨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계속 일반적인 하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굴, 일반적인 세굴이 아니라 보 본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닥 보호공까지도 이상이 있다라고 계속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이 KBS 수중 촬영팀을 한 달간 거의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찍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 저수지 바닥에서 찍어온 게 아닙니다. 4대강에 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말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런 문제에 처해 있어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4대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왕에 한 것입니다. 잘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보강하고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박창근 교수라고 하는 분을 수자원공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불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분의 말과 주장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위기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보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갈등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잘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